렉가이드 3.73는 NRC가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수용 가능한 방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규제 지침입니다. 문서 제목은 건식캐스크 독립 사용 후의 결료 저장시설 및 감시형 회수 가능 저장시설 부지평가와 설계지진 지반운동 렉가이드 3.73 리비전 01입니다. 발행일 2003년 10월입니다. 전체 범위는 적용 규정, 관련 지침, NRC 심사직원의 수용 가능한 접근법, 세부 기술 조건, 구현 방식과 참고 문헌을 포함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3.73은 NRC 규제 지침 3.73, 그리고 NRC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세부 기술 내용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의 판단 구조는 NRC가 인정하는 적용 기준과 사용 전 확인 조건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세부 조건과 최신 인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안은 DG-30221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입니다. A. 속에는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미국 핵규제위원회 NRC는 최근에 TNCFR 파트 7이 사용된 핵연료, 고수준 방사성 이물질 및 원자로 관련 클래스 C 이물질보다 큰 독립 저장을 위한 라이센스 요구 사항에 대한 수정을 발표했습니다. 섹션 72.103 2003년 10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저장의 건조 모드를 위한 신청서에 대한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 항F 항2로 지질학적, 지진학적, 화학적 사이트와 주변의 엔지니어링 특성은 제한된 사이트의 적절한 평가를 허용하기 위해 충분한 범위와 세부 사항에 조사되어야 합니다. TNCFR 72.103에서 F항 2호항은 설계에 고려된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이치 요인에 해당 지역의 DE 결정, 지프 지각 및 비지각 변형의 가능성, 지진으로 인한 홍수 및 수파에 대한 설계 기반 및 기타 설계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TNCFR 72.103에서 항 F 항 2호 I항은 D2의 추점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확률적 지진 위험 분석, PSHA, 또는 적절한 민감도 분석과 같은 적절한 분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가이드는 NRC 직원이 수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NRC의 규정, 직원들이 특정 문제나 추정 사고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허가 및 면허 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규정의 대체물이 아니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것과 다른 방법과 해결책은 위원회가 허가 또는 면허를 발급 또는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결과의 기초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가이드는 대중의 의견을 고려한 후에 발행되었습니다. 이 가이드의 개선에 대한 의견과 제안은 언제나 권장되며 가이드는 의견을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보 또는 경험을 반영하도록 검토됩니다. INTRODUCTIO에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용 가능하다는 표현이 조건 없는 사용 허가가 아니라 정해진 제한과 근거 확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TNCFR 파트 7는 사용 후의 결류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원자로 관련 TCC 폐기물 독립 저장 인허가 요건입니다. 소개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규제 위치 3.4에 명시된 설계 지진 참조 확률 DE를 초과하는 연간 확률을 기준 확률로 하는 기준은 설계 지진 참조 확률의 선택 참조 1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건식 캐스크 저장소인 독립형 사용 후 연료 저장시설 ISFSI 과 미국 에너지부가 감독하는 검색 가능 저장시설 MRS의 설계 기준에 적용되며 이는 이러한 시설이 설계상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위치 3.4의 참조 확률은
습식 저장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는 규제 지침 1.165 참조 2와 일치하지만 ISFSI 및 MRS 신청서, 건식 캐스크 저장 방법론 사용 경험, 지진 운동 모델링 지식의 진보에 NUREGC R-6728 참조 3에 기반한 다른 주파수에서의 스펙트럼 지진 운동 수준 사용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NRC는 현재 유효한 OMB 제어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정보 요청 또는 정보 수집 요구 사항에 응답할 필요가 없으며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ISFSI는 독립 사용 후의 결료 저장 시설, MRS는 감시형 회수 가능 저장 시설, 그리고 OMB는 미국 관리의 산처입니다. B. 논의는 AES-M2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논의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기준 자체와 적용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PSHA는 ISFSI 또는 MRS 시설의 지진 설계에 대한 이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10CFR 72.103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규칙은 불확실성의 성질과 그것을 고려하는 적절한 접근법은 사이트의 지각 환경과 지진원 내의 지진의 반복, 지진원 내의 지진의 최대 규모, 지진 지상 운동의 공학적 추정, 지진의 수준과 같은 PSHA에 입력되는 매개 변수를 적절하게 특성화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감도 분석과 같은 확률적 방법 이외의 방법은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데 적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와 저장 시설은 고유하므로 분석 및 조사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모든 상황을 다루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은 경우에는 신중하고 건전한 엔지니어링 판단을 행사해야 합니다. PSHA 방법론과 절차는 지난 20부터 25년간 핵시설의 지진 안전성 평가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원자로 및 비원자로 시설에 이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상당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미국 서부, WUS, 약 104도 서경 서쪽, 미국 중부 및 동부, CEUS, 참조사, 5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각 환경과 지각 변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PSHA 방법론 적용의 결과는 사이트의 지각 환경에 따라 기본 PSHA 방법론 적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ISFSI 또는 MRS 사이트에서 D2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와 공동으로 위치한 ISFSI 사이트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 NPP에 대한 기존 지질학 및 지진학 설계 기준이 사용되지 않는 한유 섹션 사인 73.103A 항 2호, 섹션 사인 73.103B 항 노력의 수준은 기존 평가의 가용성과 품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평가를 수행하는 동안 신청자는 새로운 데이터가 이전에 허용된 지진원의 재평가를 필요로 하는지 지진 재발 및 지진 운동 감쇄 모델을 평가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SME는 ASME입니다. 논의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CEUS는 로키 산맥 전선의 동쪽 또는 경도 14호 서쪽의 동쪽, 참조 6, 7에 있는 미국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CEUS의 D2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입력 해석의 범위를 가진 승인된 PSHA 방법론을 사용해야 합니다. CEUS 지역에서 지진원의 특성화는 활동판 경계 지역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진 활동성과 지각 구조 또는 지표 근처 지질학 사이에 일반적으로 명확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측된 지질학적 구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각 활동에 대한 반응으로 생성되었으며 현재의 지각 활동과 거의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수의 대체 지각 활동 모델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US는 로키 산맥 전선의 서쪽 또는 약 104도 서경의 서쪽에 있는 미국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WUS에 대해서는 LLNL 및 EPRI 연구에서 문서화된 CEUS와 비교할 수 있는 지질학 데이터 및 지진원 특성화, 기하학,
지진 활동성 파라미터에 대한 과학적 해석의 정보 기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이트별로 특정 해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활성 판경계 지역에는 예를 들어 해안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가 포함됩니다. 활성 판경계 지역에서는 지진이 제사기 동안 지표면 또는 그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경험한 알려진 단층과 종종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지각 구조의 지진 및 표면 변형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묻힌 단층은 종종 접히거나 떠오르거나 침식과 같은 표면 변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떠오른 지형학적 특징이나 지층, 측량 수평, 측지학적 방법을 매핑함으로써 묻힌 단층의 표면 표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깊이에 있는 구조의 성질은 깊은 코어 보링과 지구 물리학적 기술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륙의 침식대는 태평양 북서부와 알래스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침식대와 관련된 지진원은 침식하는 판과 침식하지 않는 판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있는 오버라이딩 판 내부의 근원이며 내려가는 대양판의 내부에 있습니다. 논에는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시간적 집단원은 유타주의 와사치 단층 지대와 오클라호마 중부의 미어스 단층 내의 붕괴 역사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이곳에서는 몇몇의 큰 원전세 후기 우주지진 단층 사건이 수천 년에서 수만 년에 걸쳐 지속된 긴 침체기에 앞서 비교적 가까운 간격,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발생했습니다. 시간적 집단원은 이러한 지역이나 고지진학적 증거가 그것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곳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PSHA에서 시간적 집합을 고려할 때 판단을 행사해야 합니다. CNRC 심사지침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요건과 규제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NRC 심사지침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규제적 의미는 사용 가능한 방법과 추가로 입증해야 할 사항을 분리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1.1 사이트 지역과 지역의 포괄적인 지질학, 지진학, 지질 물리학 및 지질 기술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NPP와 공동으로 이치한 ISFSI의 경우 기존의 기술 정보를 사용하라 다른 모든 사용 가능한 정보와 함께 추가 조사의 범위를 계획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지질학적, 지진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는 본 가이드의 프록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질공학적 조사는 규제지침 1.132 원자력발전소 기초에 대한 현장 조사, 참조 12 및 NUREGC-R-5738 참조 13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장별 조사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기존 PSHA 데이터베이스에 적절하게 통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 또는 해석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점입니다. 프록D는 PSHA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이트별 조사 중에 얻은 새로운 정보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조사는 4단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의 정도는 현장에서의 거리, 제사기 지각 변동의 특성, 현장과 지역의 지질학적 복잡성, 잠재적인 지진원의 존재, 표면 변형의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사의 영역과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 기초는 본 규제 지침의 프록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단계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1.1.1 지역 지질학 및 지진학 조사는 광범위하거나 큰 세부 사항이 예상되지 않지만 문헌 검토, 지도 및 원격 감지 데이터의 연구, 필요한 경우 지진 근원을 식별하기 위해 320km, KM, 200마일의 반경 내에서 수행된 지상 진실 정찰을 포함해야 합니다. 1.1.2 지질학적, 지진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는 지락 조사보다 사령 KM, 25마일, 반경 내에서 더 자세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지진 및 지표 변형 가능성을 식별하고 특징 지를 수 있는 지각 변동의 원인과 지진 발생 원인의 지진 잠재력을 식별하고 특징 지를 수 있으며 그러한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NRC 심사지침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1.1.3 지표면 또는 지표면 근처에서 지각 변동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역 주변의 토양과 암석의 전달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지역 반경 8km 내에서 상세한 지질학적, 지진학적, 지질 물리학적, 지질 공학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질학적으로 점거나 최근에 지각 변동이 없는 CUS 지역은 덜 상세하게 조사될 수 있습니다. 1.2 조사 영역은 위에서 지정한 것 이상의 지역에서 가능한 지각 근원을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진 활동 또는 복잡한 지질학 또는 지질학적으로 최근에 큰 지진을 경험한 지역에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1.3 모든 가정과 결론을 명확하게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영구적 지구 변이의 영향에 대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항상 만족스럽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표면 또는 표면 근처 변형의 가능성이 있은 사이트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1.4 현장과 현장 주변 지역에 대한 석회학적, 지층학적, 수문학적, 구조 지질학적 조건을 특징 지어야 합니다. 조사에는 현장의 기초재료의 정적 및 동적 공학적 특성의 측정과 현장의 표면 재료와 기초 재료의 이전 지진 동안의 행동에 관한 물리적 증거의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진 동안 기초 재료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특성을 측정해야 합니다. 2.1CUS에 있는 사이트의 경우 EPRI 또는 LLNLPSHA 방법론과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사이트 지진원이 적절하게 특성화되고 지진 위험 추정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는 경우 D2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 위치 1에서 논의된 조사의 결과는 부록 D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3.736 LLNL 또는 EPRI 지진원 및 그 특성화는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규제 위치 2.2 및 2.3의 지침과 본 가이드의 부록 시의 방법은 조사의 결과로 추가 지진원이 개발되어야 할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NRC 심사 지침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2.2 LLNL 또는 EPRIPSAG 방법이 사용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을 경우 지진원의 식별 및 특성화를 위해 규제 위치 2.3의 지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진원의 특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적절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지진원은 지진원과 지각성 지각원을 모두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이 두 종류의 지진원의 주요 차이점은 지진원은 지표면 변동을 일으키지 않지만 지각성 지각원은 지표면 또는 근지면 변동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지진원의 식별과 특성화는 지역 및 현장 지질학적, 지질물리학적 자료, 역사적 및 기기적 지진도 데이터, 지역 스트레스 필드, 선사시대 지진의 지질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지진원 식별을 위한 조사는 부록 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3 지진원 특성화의 일환으로 각각의 지진원에 대한 지진 전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진 전이의 특성화는 4가지의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LLNL 연구에서는 지진 발생 지점에 대해 규모 분포를 결정하는 데 절단 지수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지진 발생 지점에서의 지진의 공간적, 시간적 발생을 모델링하는 데는 정지 푸아송 과정을 사용합니다. 지진 잠재력을 평가하고 지진원의 불확실성을 특징짓은 일반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참조호를 참조해야 합니다. 2.3.1 CEUS의 사이트에서 LLNL 또는 EPRI 방법이 사용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을 때 뉴마드리드, MO, 찰스턴, SC, 그리고 아티카, NY, 지진지대, 각 소스의 지진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라이센스 결정에서 NRC에 의해 허용된 지진 소스 및 데이터는 규제 위치 1에 설명된 대로 수행된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737 일반적으로 CEUS 지진원은 지진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원으로 간주됩니다. NRC 심사 지침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불확실성은 활동적인 표면, 단층의 부족, 지진 활동의 낮은 속도 또는 역사적 기록의 짧음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CEUS 지역원에 대한 지진의 재발 평가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지진 목록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러한 목록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다루기 때문에 지진의 재발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성을 수정하고
재발률의 불확실성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진원의 지진 잠재력을 완전히 특징 지를 수 있도록 지진원이 현재의 지각 형성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규모를 추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모는 지진의 반복 관계의 상한을 정의합니다. 지역 소스에 대한 최대 지진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방법은 일반적으로 역사 지진 활동 기록의 고려, 지진 활동의 패턴과 속도, 제4기 200만 년 이상 소스의 특성, 현재의 스트레스 정권, 그리고 알려진 지각 구조와 정렬하는 방법, 고지진 데이터, 그리고 CEUS와 지각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지역의 소스의 유사한 포함됩니다. 역사 카탈로그의 짧은 및 지진 활동의 낮은 속도 때문에 상당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3.2 WUS 내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지진은 종종 알려진 지각 구조와 높은 확률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단층의 경우 지진 잠재력은 총 파열 면적, 길이, 단층 변이 양과 같은 예측된 미래 파열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층 행동 데이터에서 지진 잠재력을 추정하고 주어진 규모에서 예상되는 변이 양을 추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험적 관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진 규모의 추정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조 15-21에서와 같은 상관관계를 사용할 때 지진 잠재력은 종종 분포의 평균으로 평가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사용할 적절한 파열 차원의 평가입니다. 이것은 문제 단층의 지질학적 데이터와 동일한 유형의 다른 지역 단층 시스템의 행동에 기초한 판단 과정입니다. 최대 규모 외에도 재발 모델의 다른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지진 카탈로그, 단층 슬립 속도, 기타 데이터를 사용하여 얻어집니다. 모든 불확실성 원인은 적절하게 모델링되어야 합니다. NRC 심사 지침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E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2.3.3 태평양 북서부와 알래스카와 같은 침식대 근처의 지역에서는 침식대 지진원의 최대 규모를 평가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관측은 알려진 가장 큰 지진이 판 인터페이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738 판간 지진의 평가는 붕괴의 예상치수 또는 전 세계 다른 침식지대와의 유사성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 지진 위험 분석 절차 PSHA는 지진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진 발생 원인, 최대 지진, 지진 감쇄 등 다양한 매개 변수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해 PSHA를 수행해야 합니다. PSHA에서는 대체 가설을 정량적으로 고려합니다. 대체 가설은 또한 중요한 매개 변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의 민감도를 평가하고 위험에 대한 각 지진 발생원의 상대적 기여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NRC 직원이 PSHA를 수행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3.1 규제 위치 1 및 부록 시에 따라 지역 및 현장 지질학, 지진학 및 지구물리학 조사를 수행합니다. 3.2 CEUS 사이트의 경우 규제 위치 1에서 수집된 사이트별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부록 D에 따라 LLNL 또는 EPRI 지진원의 평가를 수행합니다. PSHA는 새로운 정보가 현재 버전이 위험을 크게 과대평가하고 그러한 수정을 지원하는 강력한 기술적 기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3.3 CEUS 사이트에만 적용되며 규제 위치 2에서 결정한 원래 또는 업데이트된 소스를 사용하여 LLNL 또는 EPRI PSHA를 수행합니다. 지진 운동 추정치는 자료 필드의 암석 조건에 대해 또는 부록 B에서 논의된 지진 위험 정보 기반을 개발하기 위해 비암석 사이트에 대한 가정적 암석 조건을 가정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3.4524Y 아래 평균 기준 확률을 사용하여 1HG, SAE, 1 및 10HG, SAE, 10에 대한 임계 감쇄 평균 스펙트럼 지진 레벨의 5%를 결정합니다. 3.5 부록 B에 따라 평균 확률적 위험 특성화를 분석하여 통제 지진을 결정하고, 즉 규모 및 거리, 부록 B에 설명된 바와 같이 위험 정보 기반을 문서화합니다. NRC 심사 지침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우이삭 Y 아래 평균 기준 확률, 참조 1을 사용하여 ISFSI 또는 MRS 시설의 중요한 충분한 수의 주파수에 대해 임계 감세 평균 스펙트럼 지상 운동 수준의 5%를 결정합니다. 지상 운동을 둘러싸고 D2를 결정합니다. D2를 결정하는 절차 PSHA, 규제 위치 3참조를 완료하고 제어 지진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사용하여 D2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록 2에는 D2의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1 규제 위치 3에 설명된 대로 제어 지진을 결정하고 참조 22의 수정 3의 절차를 사용하여 이는 PSHA에 포함되지 않은 지진 운동 모델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지만 고려 중인 원인, 지역 및 사이트에 더 적합하거나 최신 과학 개발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또는 가정된 암석 조건에 대한 임계 감세 반응 스펙트럼 형태의 5%를 개발합니다. 동일한 제어 지진은 수직 반응 스펙트럼 형태를 파생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4.2 SAE 10을 사용하여 제어 지진에 해당하는 반응 스펙트럼 모양을 확대합니다. SAE 1에 대한 제어 지진이 있다면 SAE 10로 확대된 반응 스펙트럼이 SAE 1에 대한 제어 지진의 지진 운동 스펙트럼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파 스펙트럼을 포함하도록 모양을 수정하거나 다음 단계에서 2개의 스펙트럼을 사용합니다. 암석 사이트의 경우 규제 위치 4.4로 이동합니다. 4.3 비암석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특정 지질 공학적 특성과 매개 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이트 특정 토양 증폭 분석을 수행하여 실제 사이트 조건에 대한 자료 필드에서 자료 지면에서 반응 스펙트럼을 결정합니다. 4.4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4.4 자유 필드에서 설계에 사용되는 부드러운 D2 스펙트럼 또는 스펙트럼을 암석 사이트의 경우 규제 위치에서 결정된 스펙트럼 또는 스펙트럼과 비교하거나 비암석 사이트의 경우 규제 위치 3에서 결정된 D2 스펙트럼 또는 스펙트럼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4.5는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4.5 사이트별 반응 스펙트럼 또는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적절한 D2를 얻으려면 부드러운 스펙트럼 또는 스펙트럼을 개발하거나 규제 위치 2 또는 3의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표준 광대역 모양을 사용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은 NRC 직원이 이 규제 지침을 사용할 계획에 관해 신청자 및 라이선스 소유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점입니다. 신청자 또는 라이선스 소유자가 NRC의 규정에 지정된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대체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가이드는 2003년 10월 16일 이후 제출된 새로운 건식 SISFSI 또는 MRS 라이선스 신청서의 평가에 사용됩니다. 이 가이드는 2003년 10월 16일 이전에 제출된 건식 SISFSI 또는 MRS 라이선스 신청서의 평가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은 이 지침의 기술적 근거가 되는 표준, 보고서, 규제문서를 묶어 설명합니다. 1세키 논문은 NRC 웹사이트 www.nrc.gov 전자독서실에서 위원회 문서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발전소 안전분석보고서 검토를 위한 표준 검토계획 뉴렉 0800 섹션 2 5.2 수정 3 1997.2 3.733 지각 변동이 가능한 지각 근원 지각 변동이 가능한 지각 근원은 지구 표면에서 진동 지구 운동과 지각 변동 표면 변형을 모두 생성할 수 있는 지각 구조로 현재 지진 형성 체제에서 지구 표면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단층이나 접히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록 ADFINITIONS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핵심은 코드 요구를 충족했다는 주장과 NRC가 요구하는 보완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뉴렉 0800은 뉴레그 0800입니다. 부록 비기술 고려사항은 경납건물 사고 압력과 순양정 립수도 평가를 연결해 펌프 성능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부록 비기술 고려사항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허용 여부보다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7330C1 속의 확률적 지진 위험 분석 PSHA에서 사용되는 지진원은 미래의 지진이 같은 반복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질학적, 지진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는 크기와 형상과 같은 원인 파라미터를 식별하고 특징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진의 반복율과 최대 규모를 추정합니다. 지진과 그 원인에 대한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은 미국 서부 WUS, 로키 산맥 전선의 서쪽와 미국 중부 및 동부 CEUS 또는 안정적인 대륙 지역, 로키 산맥 전선의 동활동 지각 지역에는 지각 활동과 지진 발생이 모두 가능한 지각 활동원이 있으며 이들 지역의 활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CEUS에서는 지진 활동과 지각 활동을 연관짓은 것이 어렵고 지진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부족하며 활동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진 활동원을 식별하는 것이 덜 확실합니다. 그러나 몇몇 중요한 지각 활동원이 존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지진 발생의 잠재적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CEUS에서는 이러한 지진 발생원 후보와 관련된 최대 규모를 특징짓기 위해 따를 수 있는 단일 권장 절차가 없다. 따라서 지진 발생원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지각 구조나 지각 지역이든 지진 활동이나 지질학적 데이터와의 강한 상관관계로 증명되는 것보다 추론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측된 지각 구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고대 지각 활동의 결과로 역사적 지진 활동 기록, 지역 및 현장 연구 결과, 판단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지진 활동성과 지진원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한 상관관계와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더 활동적인 지각 변동 지역에 사용되는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C1은 CEUS의 대지진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CEUS에서는 이러한 조사의 결과가 새로운 데이터와 해석이 확률적 지진 위험 연구의 기초로 사용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점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 지구과학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경우 위험 분석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CEUS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력조사에서 제공한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며 부록디 CEUS, 새로운 정보는 기존의 지진 소스 해석에 의해 적절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 소스에 대한 사이트별 소스 해석을 위해 평가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 여러 전문의 또는 전문의 팀이 지진 발생원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지진학적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평가에는 각 발생원의 지진 잠재력과 평가에서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지역의 지진 발생원 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경 원인은 일반적으로 현장 지역에 대해 해석된 전반적인 지진 원인 구성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진 위험 계산에 입력되는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특성화하는 허용 가능한 접근법은 NUREGECR-6372 참조 C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각 소스와 고지진 정보와 관련된 역사적 및 기기 지진성을 가장 많이 끌어올립니다. 지진 재발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특징 지을 수 있는 선호하는 방법과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소스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용 가능한 방법은 NUREGECR-6372 참조 C3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는 지진 역사와 사용 가능한 지진 활동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진원 특정 지질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평가의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최대 규모 분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지진원에 대한 최대 지진을 평가하고 특성화하기 위한 선호 방법과 정보는 지진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허용 가능한 방법은 NUREGECR-6372 참조 C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하에서도 지진 발생 깊이의 구조물을 식별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단층이나 다른 구조물이 발견되는 경우 CEUS의 사이트를 포함, 표층 또는 발굴 중 하나, 그것은 3.7330이 필요합니다. 지진 발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상세한 특정 조사를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표면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은 NUREGIPCR-5503 참조 C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산 위험은 이 규제 지침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고려될 점입니다. 화산 위험이 평가되는 사이트의 경우 화산 활동과 관련된 지진 소스는 평가되어 위험 계산의 지진 소스 해석 입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진원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 시 2.1 일반 지진 발생원과 지각 변동 가능성을 식별하고 지진을 발생시키고 지표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 주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지표 변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확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허가 신청서에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4km 이내의 지표면의 지각 변동은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역 아래 지진 발생대 내에서 잠재적으로 활동적인 지각 변동은 지질 물리학적 및 지진학적 지진의 잠재적인 진동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를 통해 공학적 해결책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 단층이나 접힘, 침식, 지반 붕괴 등의 영구적 지반 변동 현상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적절하다는 것을 항상 입증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CEUS에서 기계적으로 발견된 지진은 지표면에 노출된 지질학적 구조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젊은 단층의 변이가 지표면에 뻗어 있지 않거나 단층의 연대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지질학적 자료가 부족합니다. 1983년 콜링이, 1988년 히티어 나로우스, 1989년 로마 프리에타, 1994년 노스리지 지진에 묻힌 블라인드, 역인과 단층이 보여주듯이 지각 활동에 가능한 원천은 WUS에서 조사의 세부 수준은 현재와 후기 제사기 지각 체계의 지식과 지역과 지역의 지질학적 복잡성에 의해 지배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단층이나 다른 구조물이 발견되는 사이트, CEUS의 사이트를 포함 예벽 또는 발굴 중 하나, 그들이 가능한 지각 변동의 원인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래에 설명된 많은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진 발생원을 찾기 위한 조사는 3단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진 발생지에서 32형 km, 4형 km, 8km의 반경으로 표현됩니다. 특정 지역은 최소 1km까지 다른 수준보다 더 자세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지락 조사는 지진원을 확인하고 제사기 지각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계획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1, 50만 또는 그 이하의 비율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락 내의 특정 위치에서 잠재적인 지각 운동원이나 안전한 종료 지진 지구 지역 조사를 위한 넓은 지역은 모든 중요한 지진원이나 대체 구성이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LLNL, 전략연구소 EPRI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됩니다. 더욱이 CEUS의 상대적으로 무진동 성질 때문에 지역은 분석을 위한 역사와 기기로 기록된 지진을 가능한 한만이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해야 합니다. 연구에 지정된 영역은 기초가 될 수 있은 또는 사이트에 비교적 가까운 근원에 유사할 수 있은 이전에 식별된 모든 원천을 통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CEUS의 과거 라이센스 활동에서 기반함 이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평선이 없기 때문에 지질 연대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지층이나 불일치를 찾기 위해 구조물을 따라 현장에서 수십 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연구를 확장하는 것이 종종 필요했습니다. 이 절차는 또한 근처의 지진 근원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이전에 평가된 유사한 구조물이나 알려진 지각 변동 사건과 마지막 활동의 시간을 연관시킴으로써 가능하며 이러한 증거는 수십 마일 또는 수백 마일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WUS에서는 산 그레고리오스글이 단층대와 호환대, 포카 침식대와 같은 줄로 지각 구조를 특징짓기 위해 종종 큰 거리, 수백 킬로미터까지 조사를 확장해야 합니다. 반면에 WUS에서는 보통 모든 방향으로 그렇게 멀리 지역 조사를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 그레고리오 호스글이 단층대 근처에 있는 디아블로 캐니언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배적인 산 안드레아스 단층보다 동쪽으로 멀리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층은 현장에서 약 7호 km 3.7334 정찰 수준의 조사는 지질학적 지도, 지구물리학적 측량, 보일링, 트렌치 등의 더 자세한 탐사로 특정 지역에서 보완되어야 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4형 km 떨어진 곳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데이터는 1, 5만 또는 그 이하의 비율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조사는 현장에서 반경 8km 이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결과 데이터는 1, 5천 또는 그 이하의 비율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조사 수준은 지질학과 지표면 또는 그 근처에서 지각 변동의 가능성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해야 합니다. 조사는 지진원을 특징짓은 지각 변동 체제에 적합한 이 부록의 하위 섹션 C 2.2 및 C 2.3에 설명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사 지역은 비대칭적일 수 있으며 늦은 제사기 활동 지역, 역사적 지진 활동의 높은 비율을 가진 지역, 감지 또는 기기로 기록된 데이터 또는 단층대와 같은 지각 활동의 근원에 가까운 위치에 있은 위치에서 위에서 설명한 것보다 큰 영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얻은 데이터 약 1km는 1, 500 또는 그 이하의 비율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장 조사의 중요한 측면은 탐사 트렌치의 발굴 및 로깅과 플랜트 구조물에 대한 발굴의 매핑입니다. 잠재적인 지표면 움직임과 표면 변형의 영향에 관한 사이트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조사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지진을 발생시키고 지표 변형을 일으키는 잠재력에 관해서 지역의 지각 구조물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평가 부분은 또한 지하수의 유체 탈취 또는 유체의 추가, 광물의 추출, 댐과 저수지의 부하 효과와 같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C 2.2 정찰 조사, 문헌 검토 및 기타 예비 정보 출처 지역 문헌과 정찰 수준의 조사는 이용 가능한 문서와 이전 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기술 저널에 게시된 심사 논문 외에도 대학, 컨설팅 회사, 정부 기관 등이 가능한 정보원입니다. 다음 지침은 제공되지만 3.7335 일부 조사 및 평가는 모든 사이트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에 적용될 수 있은 새로운 기술이 미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 2.3 자세한 현장 인근 및 현장 지역 조사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제한되지만 그들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조사는 그들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절차는 모든 사이트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다음 토론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점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미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 2.3.1 현장 지역의 표면 조사 8km 이내 현장 지역의 지질학 및 지질학적 구조를 평가하기 위한 표면 탐사는 현장 위치에 따라 다르며 다음 단락에서 요약된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지진학적 기술의 적절한 조합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방법이 주어진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형학, 수문학적 특징의 지도는 지층학, 특히 제사기, 단층대와 같은 지표 지각 구조, 제사기 지형 특징의 분석과 기술에 적합한 규모와 윤곽 간격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해안 지역 또는 호수나 강 근처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지형학, 특히 해양 및 강 유역 테라스의 지도, 깊이 측정, 지구물리학, 지진 반사, 그리고 현장 지역 특징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수문학적 조사가 포함됩니다. 수직 지각 움직임은 1호 측지학적 토지 측량과 2호 지질학적 분석, 지역 해부 및 퇴적 패턴 분석, 해양 및 호수 테라스 및 해안선, 강의 조정, 신의 길이 프로파일 또는 테라스의 변화, 기타 장기 변화, 용암 흐름을 통한 고도 변화를 사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단층 지대와 같은 지각 지대 내 또는 그 근처에 있는 제사기 퇴적물의 지각학적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액화 특징, 모래 끓는 점, 폭발 크레이터, 측면 확산, 침식, 토양 흐름, 진흙 화산, 산사태, 변형된 호수 퇴적물 또는 토양 지평선, 전단 영역, 균열 또는 균열을 포함하여 진동 지상 운동으로 인한 변형 특징의 식별 및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표면 파열과 관련된 지형 단층의 형태학 해석을 포함하여 단층 변이의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C 2.3.2 현장 지하 조사 1km 이내 잠재적인 지진 발생원 또는 지각 변동 가능성이 있는 원인을 식별하고 설명하고 필요한 지질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해 현장에서 수행되는 지하 조사는 조사에 설명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용했던 지구물리학 조사에는 자기 및 중력 측량, 지진 반사 및 지진 굴절 측량, 보일 지구물리학, 전기 측량, 지상 침투 레이더 측량이 포함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깊은 곳에 굳어지지 않은 물질 토양, 수질 또는 다른 물질이 지각 활동의 과거 증거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조물을 따라 다른 곳에 있는 증거의 분석을 통해 지역 주변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CEUS에서는 적절한 결정론적 확신으로 지각 활동의 나이를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확실성은 정량화되어야 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직원은 NUREG CR-5503 참조 C사에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를 받아들일 점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오래된, 적어도 제사기 이전, 지질 구조 특징이나 지각 과정과 관련된 이러한 구조물에 증명된 지각 활동 관계는 상충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 나이 지표로서 바다 3.7337C 2.3.3 현장의 표면 단층 파열 및 관련 변형 지표면 또는 그 근처에서 단층 파열 및 관련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현장은 피해야 합니다. 표면 변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 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또는 상세한 연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해 이물질 처리, 저장 및 폐기 시설에 대한 활성 단층으로부터의 뒤로 돌아가는 거리 요구사항은 미국 환경보호국 규정 40CFRPART 264에 나와 있습니다. 표면 단층이 발생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표면 단층의 존재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미끄러짐의 양은 고지진학 조사를 기반으로 직접 평가할 수 있으며 단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기반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구조적 변형과 구조적 변형은 ISFSI 또는 MRS의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유형의 현상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에서 비구조적 변형과 구조적 변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원자력 발전소 라이센스 활동에서 구조적 현상 이외의 현상으로 인한 표면 변형은 구조적으로 유도된 단층과 혼동되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구조와 걸프 해안 평원이나 다른 깊은 빙하기에 유발된 단층은 일반적으로 깊은 지진이나 단층 이동 위험을 나타내지 않는데 이는 그것을 만들어낸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현재의 현장 응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사되어야 합니다. 붕괴 특징과 관련된 결함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지질공학 조사를 통해 정의될 수 있으며 피할 수 있거나 가능한 경우 적절한 공학적 수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진동 지상 운동, 종종 식별하고 위치에서 피할 수 있으며 그들의 변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성장 결함과 결함 지대와 관련된 반대 결함은 성장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역 인간 유도 성장 결함은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이 되는 특징이 지각 변동이 아닌 기원으로 증명될 수 없다면 지각 변동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C 2.4 현장 지질공학 조사 및 평가 C 2.4.1 지질공학 조사는 다음을 포함해야 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호 위험 평가, 엔지니어링 분석 및 지진 설계에 필요한 현장 토양 및 표면, 근처 지질층의 특성 정해. 2호 지표면에서 지구 운동에 대한 지역 토양 및 현장 지질층의 영향 평가. 3호 표면 근처 토양 및 지질층의 동적 특성 평가. 4호 토양 구조 3호 작용 분석 수행. 어허 지진에 의해 유발되는 토양 파괴 또는 변형의 가능성 지질 공학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의 범위는 지질학 및 지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험이 풍부한 지질 공학 엔지니어 및 지질학자와 함께 작업함으로써 규제 지침 1.132 참조 C1개 포함된 지침에 따라 특정 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사 범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하 조사의 범위는 기초 요구사항과 예상 지하 조건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링, 탐사 및 탐사 발굴의 위치와 간격은 지하 조건을 적절하게 정의하기 위해 선택되어야 합니다. 지하 탐사는 적절한 지하 조건을 정의하기 위해 선택되어야 한다. 탐사 샘플링 지점은 안전 관련 구조물의 기초 및 현장의 다른 중요한 위치를 통해 지질학적 단면도 및 토양 프로파일의 건설을 허용하기 위해 위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토양 프로파일과 토양 매개 변수의 합리적인 평가를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변동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충분한 지질 물리학 및 지질 공학 데이터를 얻어야 합니다. 규제 지침 1.132 참조 C6 및 NUREG-CR-5738 참조 C7에서 발견되는 지침은 수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침은 사용될 적절한 방법뿐만 아니라 사이트에 대한 지질 공학 조사의 범위를 확립하기 위해 사이트의 요구사항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와 공동으로 설치된 ISFSI의 경우 기존의 사이트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사이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 위치의 토양 암석 프로파일 단면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특성은 수행할 설계 및 평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양 반응 효과 분석을 위해 변형에 의존적인 토양 동적 인덕턴스 및 완화 특성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팀의 지질 공학 엔지니어링 대표와 상담하여 적절한 사이트 조사 지하 조건은 보링, 탐사, 우물 로그, 탐사 발굴, 샘플링, 지질 물리학적 방법, 크로스홀, 다운홀 및 지질 물리학적 로깅, 을 통해 조사되어야 하며 토양 및 지하수 조건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NUREG-CR-5738 참조 C7에 설명된 기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사는 구조물에 부과된 하중의 지하, 토양과 암석의 기여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실험실 시험 프로그램은 지하 토양과 암석을 식별하고 분류하고 물리적 및 공학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정적 및 동적 특성, 전단 탄성, 완화, 액화 저항 등에 대한 실험실 시험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적 특성 시험은 적절한 경우 주기적 삼축 시험, 주기적 단순 전단 시험, 주기적 비틀림 전단 시험 및 공명 열 시험을 포함해야 합니다. 토양 특성의 평균값과 그들의 잠재적인 변동성의 합리적인 평가를 허용하기 위해 충분한 실험실 시험 데이터를 얻어야 합니다. 굵은 자갈과 모래 자갈 혼합물과 같은 거친 지질 재료의 경우 특수 시험 장비와 시험 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재료에 대한 실험실 시험에는 큰 시료 크기가 필요합니다. ROCKFALLS 시험 시설에서 직경 12인치의 시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실험실 시험을 위해 굳어지지 않은 자갈 토양의 현장에서 혼란되지 않은 시료를 얻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직으로 전파되는 전단파가 최대 지진을 일으킬 경우에는 1차원적 등가선형 분석 또는 비선형 분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전파되는 전단파, 압축파, 표면파가 최대 지진을 일으킬 경우에는 다른 분석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수가 잘 정의되지 않고 조사 기술이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특정한 일반적으로 합의된 절차를 권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분석 방법을 검토할 때 재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석 절차에서 결시 2.4.3 토양 현장에 대한 현장 반응 분석 ISFSI 또는 MRS 현장에서 지진 운동을 정량화하는 일환으로 지진 운동에 대한 토양 반응 효과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드록 현장에서는 특정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장 반응 분석, 흔히 현장 증폭 분석이라고 함, 은 현장 표면 토양층이 부드러운 점토이거나 얕은 토양층과 기초 암석 사이의 높은 강성 대조, 파도 속도 대조가 있은 경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지진 후 현장 반응 분석을 수행할 때 기반함 또는 표층에서 정의된 지반 운동, 일반적으로 가속시간 역사, 은 현장 토양의 분석 모델을 통해 전파되어 지반 운동에 대한 토양의 영향을 결정합니다. 현장 반응 분석에 필요한 토양 파라미터에는 깊이, 토양 유형, 밀도, 전단 밀도 및 완화가 포함되며 각 토양층의 변형 수준에 따라 변합니다. 점토의 내부 마찰각, 응집력, 과도한 압축 비율도 비선형 분석에 필요합니다. 변형에 의존하는 전단율과 완화 곡선은 현장별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유사한 토양에 대한 출판된 데이터를 적절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형에 의존하는 토양 동적 특성에 대한 압력의 영향, 토양의 깊이를 반영하는 현장 반응 분석에서 평가되고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의 변동성은 현장 반응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장 반응 분석의 결과는 입력 운동, 암석 반응 스펙트럼, 출력 운동, 표면 반응 스펙트럼, 스펙트럼 증폭 함수, 현장 지상 운동 전달 함수를 보여야 합니다. 액화는 포화 상태에서 융합성이 없는 토양, 모래, 슬릿, 자갈, 이 지진으로 인한 강력한 지진 운동으로 인해 토양에 생성되는 높은 기공 수압으로 인해 강도의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잃는 토양 행동 현상입니다. 액화의 잠재적 효과로는 기초의 지지력 감소, 침식, 토지 미끄러짐 및 측면 움직임, 액화된 토양에 포함된 경량 구조물, 탱크의 부유, 액화된 토양을 원자력 발전소 사이트, 참조 C12, 액화 잠재력에 대한 사이트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액화 잠재력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지질학적 및 지질공학적 평가를 포함합니다. 액화 현상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는 1호 현장의 토양의 석회학, 2호 지하수 조건, 3호 동적 하중 아래의 토양의 행동, 4호 진동 지상 운동의 잠재적 심각성입니다. 액화와 유사한 토양 행동 현상은 민감 점토의 강도 감소입니다. 액화에 비해 이러한 행동 현상은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토지 미끄럼과 측면 이동의 잠재적 원인으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민감 점토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진 중 및 지진 후의 동적 하중, 지하수 상태의 변화, 토양 팽창, 토양 붕괴, 침식 등으로 인한 집안의 침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집안 진동으로 인한 집안 침식은 1호 집안 진동으로 인한 건조 모래의 압축과 2호 포화 모래에서 동적으로 유도된 기공수의 분산으로 인한 침식의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등 침식은 균일한 침식보다 시설에 더 많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융합성이 없는 토양의 차등 압축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차등 지상 침식은 액화를 동반하거나 액화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SPT 값과 같은 액화 잠재력 평가에 사용되는 동일한 유형의 지질학적 정보와 토양 데이터는 차등 압축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사이트 근처에 존재하는 경우 지표면 침식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자연 및 인공 경사면의 안정성은 그들의 실패가 ISFSI 또는 MRS의 안전과 작동에 영향을 미칠 때 평가되어야 합니다. 액화 유도 강도 감소에 의해 촉진된 땅 미끄럼 외에도 언덕과댐 경사면의 불안정성과 변형은 토양이나 바위의 강도의 일시적인 초과를 일으키는 지상 흔들기 관성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산사태, 약한 평면 또는 지하 재료의 솔기에 미끄러진 표면, 지도 및 고대 경사면 파괴 사건의 연대, 액화 또는 습화로 인한 강도 감소와 같은 자연 현상 위험으로 인한 재료의 전단 강도 손실, 기공 압력 및 침투를 포함한 수문학적 조건, 자연 현상 사건에 의해 부과된 하중 조건은 모두 불안정성과 변형의 잠재력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가능한 파손 모드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사면의 안정성을 위해 정적 및 동적 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경사 불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시 2.5 지질 연대학 잠재적인 지진원을 식별하고 정의하기 위한 지질학적 조사의 중요한 부분은 지질학적 물질의 지질연대학입니다. 연대 측정법의 허용 가능한 분류는 참조 시 16에 설명된 근거에 기초합니다. 이 분류에 따라 제시된 다음의 기술은 제사기 퇴적물의 연대 측정에 유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NRC 직원들은 지질학적으로 오래된, 적어도 제사기 이전, 지질 구조 특징이나 지각 과정과 관련된 구조를 나이 지표로서 충돌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받아들일 점입니다. 이러한 조사 절차는 가능한 경우 해안 지역 또는 육지에 접해 있는 수역에 위치한 해양 구조물, 단층 또는 단층 지대, 접힘, 상승 또는 침수와 관련된 깊이 단층의 특성화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양 구조물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지질학적 매핑 방법보다 지진학, 지구물리학 및 깊이 측정에 크게 의존합니다. 브룩시 참고문헌은 이 지침의 기술적 근거가 되는 표준, 보고서, 규제문서를 묶어 설명합니다. 이 프로젝트 또는 활성 규제 지침의 단일사본, 재생될 수 있는 또는 미래 프로젝트 가이드의 단일사본을 특정 부서의 자동 배포 목록에 배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미국 핵규제위원회
워싱턴 DC 20555의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3.7347D 1속의 이 부록은 확률적 지진 위험 분석 PSHA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이트 특정 조사 중 얻은 새로운 정보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직원에게 수락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의 규제 우치삼은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위험을 특징지어 안전한 폐쇄 지진을 개발하기 위해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LLNL와 전력연구소 EPRI에서 개발한 허용 가능한 PSHA를 설명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설명된 설계 지진 지상 운동 DE를 결정하는 절차는 주로 미국 중부 및 동부 CEUS에 대한 LLNL 또는 EPRIPSHA 결과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두 방법론의 PSHA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이트별 조사에서 얻은 지질학적, 지진학적, 지구물리학적 데이터를 평가해야 합니다. 사이트별 조사에서 식별된 새로운 정보가 사이트의 위험 추정치에 상당한 증가를 일으키는 결과가 되고, 이 새로운 정보가 강력한 기술적 기반에 의해 검증된 경우 PSHA는 새로운 기술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 연구를 통해 뛰어난 기술적 근거를 갖춘 낮은 위험도를 정당화할 수도 있을 점입니다. 그러나 CEUS 지진 위험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큰 불확실성이 미래에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정 지역에 대해 낮은 값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인해 라이선스 절차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LLNL과 EPRI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재계산은 주기적으로 약 10년마다 또는 중요한 새로운 발견이나 발생이 있을 때 계획됩니다. DED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가능한 출처 PSHA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유형은 지진원, 지진 재발 모델 또는 변형률, 지진 운동 모델의 세 가지 일반적인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D2.1 지진원 지진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여러 가지 가능한 원천이 있습니다. 미세지진을 포함한 소규모 지진의 지속적인 기록은 지역화된 지진원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생대 액화 특징이나 변동된 재사기 지층과 같은 고생대 지진 증거는 지진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3.7348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지각 구조의 존재 또는 이전에 고려된 것보다 알려진 구조에 대한 활동의 양이 더 큽니다. 지구물리학 연구, 공기자기, 중력, 지진 반사 또는 굴절, 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지진원의 존재를 제한하는 지각 구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현장 응력 측정과 미래의 지각 구조의 지도화는 잠재적인 지진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세한 지역 현장 조사는 종종 단층이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지각 구조를 드러내거나 알려진 지각 구조의 추가적인 특성을 드러냅니다. 일반적으로 CEUS의 과거 라이센싱 경험에 기초하여 이러한 특징의 발견은 LLNL 및 EPRI 연구에서 제공된 지진원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CEUS에서 새로 발견된 지각 구조에 대한 초기 증거는 종종 활동에 관해서는 모호하며 추가적인 상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과거 라이센스 활동에 기초하여 이전에 확인되지 않은 지각 구조가 일반적으로 비활성이거나 시설의 지진 설계 기초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LLNL 및 EPRI 연구에서 제공한 지진원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 점입니다. 반면에 새로 발견된 특징이 상대적으로 젊고 큰 지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제한된 시설에 대한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잠재적으로 활동적인 지각 구조물의 존재 가능성으로, 이는 중간 크기이지만 잠재적으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근원 지진이나 표면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이전에 예측된 것보다 지역 내에서 더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은 구조물의 존재입니다. 텐시F 알파트 5에 의해 과거의 2단계 절차,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대신 합동허가 절차를 허용하는 조항을 고려할 때 영구적 지반 변동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조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운영허가 발급 전에 건설 단계에서 발굴을 실시할 때 잠재적으로 중요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결함을 적절하게 특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위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은 새로운 지역별 정보 중에는 광범위한 토양 액화 특징과 같은 고지진 증거의 발견이 있습니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큰 최대 지진의 추정치가 발생할 것임을 합리적인 신뢰성으로나 3.7349 이전의 확률 분석에서 사용된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고지진 데이터는 특성 지진 모델이 절단된 지수 모델보다 더 적용 가능합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카탈로그와 다른 확장된 지진 카탈로그가 사용 가능해질 점입니다. 중요할 수 있는 사례로는 이전 카탈로그에서 지진 활동이 없었던 지역에서 지진을 나타내는 기록의 발견, 역사상 가장 큰 지진보다 큰 지진의 발생,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을 상당히 큰 규모로 재평이, 또는 CEUS에서 하나 이상의 중간에서 큰 지진, 규모 5.0 이상 측지학적 측정. 특히 위성 기반 네트워크는 지진 재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EUS의 변형률과 스타일에 대한 데이터와 해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텐시-F 알파트 5E는 원전 인허가 및 인증 및 승인 규정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또는 오래된 데이터의 재해석에 기초한 현재의 지각 운동에 관한 새로운 가설이 EPRI 또는 LLNLPSHA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 하나라도 LLNL 및 EPRI에서 제공하는 값보다 큰 결과가 발생하면 추정된 최대 지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D2.3 지상운동 감세 모델 본 규제 지침의 규제 위치 4 및 브로기에서 논의한 대체 지진 억제 모델을 사용하여 지역별 스펙트럼 형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지진 억제 모델이 위험 분석에 사용된 원래 모델과 크게 다르고 많은 지역의 위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참조 확률을 재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PSHA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정기적, 10년마다 재검토가 지진 억제 모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합하는 데 적절하다고 간 D3 절차 및 평가 EPRI와 LNL 연구는 CEUS의 대부분 지역에 대한 가능한 지진원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제공하며 지진 위험 모델의 모든 주요 매개 변수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PSHA에서 사용된 가정과 일치하는 경우 추가적인 대체 지진원이나 지진 매개 변수가 필요하지 않거나 현장 평균 지진 위험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경우 새로운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추가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7350 예를 들어 최근 최첨단 지구과학 기술로 조사되고 현재의 위험 방법론으로 평가된 기존 원자력 발전소 사이트 근처에 새로운 독립사용 연료 저장 시설이 공동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이트에 대한 기존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지질학적, 지진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사이트 특정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전 PSHA를 무효화할 수 있은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현장별 조사 결과를 평가한 후에도 새로운 정보가 예측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데이터와 해석이 입력 파라미터 범위의 평균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는 새로운 지진원의 추가, 활동 속도의 변화, 지진 활동의 공간적 패턴의 변화, 변형 속도의 증가, 지각 구조와 현재 지진 활동 사이의 관계의 관찰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은 EPRI/LLNL 새로운 정보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해석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는 확률 분석에 사용될 전체 지진 빈도 또는 최대 지진 범위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현재 LLNL 또는 EPRI 결과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매개 변수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이트 특정 데이터가 기준 확률 수준에서 지진 운동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감도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진 활동성에 강한 중요성을 부여했으며 이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규모 5의 지진의 수를 포함하여 따라서 더 큰 지진을 가정했습니다. 전문가와 팀의 원인 특성화의가 분석은 분석가의 결론에 따라 새로운 PSHA가 이 지역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사시대의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기존 PSHA에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치별 지구과학 조사에서 추정된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밝혀지면 필요합니다.
상세한 지역 및 지역 사이트 조사의 결과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지진원이 위치 근처에서 확인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 지진원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적인 예로는 발견된 증거와 유사한 안정 대륙 지역의 위치 근처의 단층에서 최근 활동의 지질학적 증거를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3.7351 이러한 원인이 발견된다면 미국 서부의 활동적인 지각 변동 지역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예상되는 가장 큰 지진과 활동 속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지진과 활동 속도가 LLNL 또는 EPRI 전문의 또는 팀이 제공하는 것보다 높은 경우 이 새로 발견된 지각 변동 원인이 위치한 지역 내의 지진 원인에 대해 새로운 지진 원인을 도입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정된 지진 위험 추정치를 개발하여 기존의 해석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EPRI/LLNL은 EPRI/LLNL 복합 분류입니다. 부록 D 참고문헌은 이 지침의 기술적 근거가 되는 표준, 보고서, 규제 문서를 묶어 설명합니다. 3.735321 속의 이 부록은 설계 지진 운동 TE를 결정하는 허용 절차를 설명하는 이 가이드의 규제 위치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D2는 자료 지문의 수평 및 수직 자료 필드 지진 운동 응답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정의됩니다. 지역 사이트 효과 및 사이트 지진 파전송 효과를 고려하여 개발됩니다. D2 응답 스펙트럼은 제어 지진에 대해 결정된 사이트 특정 스펙트럼 형태를 확대하여 또는 표준 강대역 스펙트럼 형태를 확대하여 1HG, SA, 1 및 122 토론 엔지니어링 목적을 위해 설계된 지진 응답 스펙트럼은 관심 주파수에서 적절한 에너지를 가진 강대역의 부드러운 응답 스펙트럼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지진의 크기에 따라서 유도되는 표준 강대역 스펙트럼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D2를 정의하는 과거의 실천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러한 고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한 상황이 그림 21부터 23에 그림 21은 설립된 D2를 가진 인증된 독립형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설 또는 감시형 검색 가능 저장 시설 설계 가능한 경우에 사용될 사이트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 예에서 인증된 설계 D2 스펙트럼은 규제 위치사에서 결정된 사이트별 반응 스펙트럼과 유리하게 비교됩니다. 그림 2는 표준 강대역 모양을 선택하고 그 진폭을 설계 D2가 사이트 특정 스펙트럼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림 3은 설계 D2 스펙트럼에 대한 특정한 부드러운 모양이 개발되어 사이트 특정 스펙트럼을 둘러싸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D2가 엔지니어링 관심 주파수 범위에서 적절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충분히 강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3.7354 참고. 이 그림은 암석 현장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른 현장 조건의 경우 규제 위치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장 증폭 연구를 수행한 후 자료 현장에서 D2 스펙트럼을 비교합니다. 부록 EREFERENCE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1프로젝트 또는 활성 규제 지침의 단일 사본, 재생될 수 있음, 또는 특정 부서에서 미래 프로젝트 가이드의 단일 사본을 자동 배포 목록에 배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미국 핵규제위원회 워싱턴 DC 20555의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3.7356 규제 분석 본 규제 지침에 대한 별도의 규제 분석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규제 분석 건식 독립형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설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 및 설계에 대한 규제 분석 10CFR 파트 7은 개정안에 대해 준비되었으며 본 가이드에 대한 규제 기반을 제공하고 가이드에 의해 구현된 규칙의 비용과 이점을 검토합니다. 렉가이드 3.73의 전체 취지는 규제 지침이 규정 자체가 아니라 NRC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는 기술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원문 규정, 최신 리비전 포항, 인허가 근거, 그리고 신청자나 인허가 보류자의 입증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